of her own party would have voted against her. Hundreds and thousands of people are taking to the streets of Seoul to celebrate President Park Geun-hye's impeachment.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012년 나라와 결혼한 여성 대통령이 이혼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하면서 올해의 여성 20인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시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순실, 고영태 씨의 관계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강아지 한 마리가 한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모든 갈등은 고영태 씨가 최 씨의 강아지 때문에 말다툼을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떠오르는 강아지 게이트라는 겁니다. 전 세계 누리꾼들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는 고영태라는 항목이 새로 추가됐을 정도. 지난해 1월 23일 고영태 씨의 측근인 유상영 전 WK 부장과 김수현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과중한 업무중이지 나는. 고 회장님 민원 처리하러 다니라고 공사무소 다니고 검사장을 찾으러 다니고 있으면 검사장. 검사장이야? 검사장급. 대화 속 고 회장은 고영태 씨로 바로 다음 날 이어진 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단축 카톡에 자꾸 불편한 얘기 하시는 거. 불편한 얘기는 해야 돼 거기든. 왜냐 그래야 고영태 우리 회장이 그 방에서 나가지. 검찰 인사에 개입한 뒤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사를 지금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가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하는 거야. 무조건 스포츠계를 이번 정권 끝나기 한번 대대적인 수사를 다 해라. 다시 말해 검찰에 대대적인 수사를 주문하고 무혐의를 받아내 추가 수사를 피하자는 심산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7월 4일 고영태 씨 측근인 유상영, 김수현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소정이 지는 해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제가 박근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걸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최순실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의 첫 보도가 나가기 전 이들은 이미 언론 기사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직도 친박의 세력이 남아있는데 다음 정권 누가 될 것 같아요? 친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완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국정관이안 된다는 거죠. 다음은 그 사람들한테 자리 받는 게 낫다. 훨씬 낫죠. 최순실 게이트 보도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도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박이 뭐가 빠지고 힘 빠지고라는 기사는 형도 많이 보셨잖아요. 민간인이 해가지고 뭐 문체부도 모두 그렇고 정황상 해가지고 드러난다고 하면 국정감사를 하든 뭐 청문회를 하든 뭐든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순실을 부르든 뭐든 할 거고 그러면 친박에 있던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와야 된다고 보고. 이후 보도 방향과 관련해 자신들의 행동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냥 꼬리 끊고 나가. 그 다음 단계 영태. 꼬리 끊고 나가. 결론은 최 소장 국정 개입. 언론 보도를 통해 이들은 재단 장악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하는 거는 우리 뭐 다 이름을 돌려놓고 나중에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장이 와가지고 뭐 못하지 않냐. 그치.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이 얘기고 솔직히 재단도 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장악을 해라. 대화를 나눈 시점에 유상영 씨는 자신들만의 비밀 회사 예상의 대표를 유지한 채 WK 부장으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고 씨와 측근들의 모의로 탄핵 심판 사건이 촉발됐다며 재판부가 해당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탄핵 사유의 본질과 관련이 없고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인 모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6일 녹음 당사자인 김수현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출석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오늘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선 최 씨 변호인이 고영태 씨 녹음 파일을 달라고 요구했고 고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통화 내용 대부분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관련성이 있는 29개는 이미 녹취록으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13차 변론을 열고 추가로 증거 신청이 들어올 경우 채택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회 측이 내일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 측의 의사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소추위 측에서 이제 많이 인용하는 증거가 그 안종범 수첩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태블릿 PC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 파일인데 이게 3대 물증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안종범 수첩이라는 이 물증이 헌법재판소에 안 옵니다. 또 안종범 본인 재판에도 이 원본이 제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 하네요. 살인사건, 강도사건에서 그 강도짓 하는 거, 살인행동하는 거를 찍은 CCTV 화면이 있다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CCTV 화면 있어.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막상 재판을 하니까 그 CCTV 화면을 안 내고 동네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그날 밤에 막 그냥 큰 소리 나는 거 들었지 않냐, 사람 죽는 소리 들었지 않냐, 이렇게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 물증을 왜 안 냅니까? 그 안종범 수첩이 그렇게 정가의 보도인데, 아니, 헌법재판소에 내달라는데 안 가져와요. 그것도 간첩 이해가 안 가고. 또 태블릿 PC도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 그러고 그 태블릿 PC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 태블릿 PC를 제출을 안 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고 뭘 어떻게 조작이 돼 있길래 그걸 내지 못하냐. 그리고 녹음 파일 2395개, 이 김수현 녹음 파일인데요. 이게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2395개를 다 들어보자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중요한 거 골라가지고 국민 앞에 공개 검증하자.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검찰의 공소장 내지는 검찰 조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거기에 시대순으로 쫙 녹음되어 있고 회의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틀어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K스포츠 재단을 갖다가 말이야 한 방 퍽 날려가지고 말이야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뻥 터트려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둥, 차은택을 제거해야 된다는 둥, 이제 최순실을 다 써먹었고 심지어는 대통령님을 갖다가 얘네 걔네 할 때 그 걔라 그러면서 걔를 몰아내고 다른 세력과 손잡아야 돼. 이런 식의 당돌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 황당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것은 이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오는 프레임과 정반대가 진실인가 보다. 이러한 의심을 충분히 자아내게 하는데도 그런 증거조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허덕거리면서 빨리 재판한다는 겁니다. 왜 이 중대한 헌법재판이 국회의 의결도 잘못됐고 이런 재판이 헌법재판관 한 분의 임기에 연동돼가지고 3월 13일까지 안 하면 무슨 난리가 납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네. 참고로 작년 말에 보면 국회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한테 1년에 1,000억 원씩 조성해라.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1조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거 자꾸 이렇게 국회에서 돈 걷어오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런 반발도 있었어요.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그런데 보십시오. 1,000억 원씩 1조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업한테. 그걸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켜서 하는데 대통령이 재단한 거는 788억이에요. 두 개 재단을 다 합쳐서. 그리고 이 근거법이 겁도 없이 했다는데 2014년 1월 달에 통과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 788억 돈 낸 이 문화예술에 후원한 기업들은 인증도 받았고 사회공헌 인증도 받았고 세제 혜택도 받았어요. 세제 혜택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 권장하고 돈 788억 모금한 거는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위헌위법이고 국회에서 기업들한테 1조 걷어와라 하는 거는 위헌위법이 아니고 정당한 겁니까? 둘 다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왜 대통령이 한 일은 그렇게 탄핵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788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 가질 않았어요. 그 양계 재단에 인건비로 썼지 돈 하나 누가 가져간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무슨 노승일 씨니 박헌영 씨니 이런 고영태 씨의 친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도 없이 그 재단에서 봉급을 따박따박 받아가가지고 그게 아까운 것 뿐이지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그 권한남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항상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거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탄핵소추 의결에. 이 발의할 때부터 이 증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증거라고 붙인 거는 의혹으로 점철된 이 언론 보도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장인데 의혹 보도에 불과한 언론 보도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이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검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자기의 심증이요, 자기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 그러면 국정조사는 뭐하러 필요하고 특검은 뭐하러 필요하고 재판은 뭐하러 필요합니까? 또 법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검사의 의견 하나를 그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국회가
이제 국회가 그 다음 검찰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기관이거든요. 여기 국회의원들이 일개 검사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한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감행한다는 건 이건 부적법해서 각하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관련해서. 이 안종범 씨 증언이 대단히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걸로 많이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서 그렇지 그 법정에 와서 안종범의 증언을 실제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수첩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실 때 제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또 대통령님과 다른 분의 대화를 대통령님이 불러주시거나 다른 분이 불러주셔서 제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제 혼자서 생각한 것을 적은 것도 있고 다른 분하고 얘기하는 거 적은 것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종범의 증언이고요. 그다음에 유진용 장관 말씀하시는데 유진용 장관의 증언은 모철민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무참히 깨졌습니다. 유진용 장관이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막 협량이 돼가지고 듣지도 않고 그랬다. 그리고 이렇게 막 공무원들을 함부로 인사처분하면 안 된다. 그렇게 건의했다 그러는데 모철민 증인이 그 대통령과 유진용과의 대화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철민 증인은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유진용이 입도 한번 뻥끗도 못했고 나와서 대통령의 뜻이니 인사처분을 해야지 어떡하냐. 그렇게 비리가 있다면 인사처분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철민의 증언 같은 건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하고 또 이승철 그 정경련 부회장의 증언도 자꾸만 나오는데 이승철과 안종범의 증언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승철이 이 모금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리고 이 언론에서 의혹이 보도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먼저 방안을 와서 건의하고 이러던 사람이 표변해가지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이 촛불이 세지니까 표변해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서는 안종범이 위증을 교사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안종범의 증언과 이승철의 증언은 완전히 대립돼가지고 있는데 이 안종범의 증언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를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승철만 계속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전혀 이 안종범의 증언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못 가지시고 한쪽 부분만 생각하죠. 이게 바로 언론의 큰 문제입니다. 세상 헌재에서 한마디께서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이 재단 설립할 때 이 모금한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대통령 권한이다 남용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 말에 보면 국회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한테 1년에 1,000억 원씩 조성해라.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1조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거 자꾸 이렇게 국회에서 돈 걷어오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런 반발도 있었어요.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그런데 보십시오. 1,000억 원씩 1조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업한테. 그걸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켜서 하는데 대통령이 재단한 거는 788억이에요. 두 개 재단을 다 합쳐서. 그리고 이 근거법이 겁도 없이 했다는데 2014년 1월 달에 통과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 788억 돈 낸 이 문화예술에 후원한 기업들은 인증도 받았고 사회공헌 인증도 받았고 세제 혜택도 받았어요. 세제 혜택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 권장하고 돈 788억 모금한 거는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위헌위법이고 국회에서 기업들한테 1조 걷어와라 하는 거는 위헌위법이 아니고 정당한 겁니까? 둘 다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왜 대통령이 한 일은 그렇게 탄핵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788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 가지 않았어요. 그 양계 재단에 인건비로 썼지 돈 하나 누가 가져간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무슨 노승일 씨니 박헌영 씨니 이런 고영태 씨의 친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도 없이 그 재단에서 봉급을 따박따박 받아가가지고 그게 아까운 것 뿐이지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권한 남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항상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의 임명한 검찰인데 왜 그러냐.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에서 기소했다 그러는데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우리 야당이 대한민국 검찰을 그렇게 신뢰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을 그렇게 신뢰하는 게 참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검찰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뭐냐면 이 고영태를 조사하고 박헌영을 조사하고 이런 검사가 조서 말미에 이럽니다. 그게 탄핵이 이루어지기 불과 며칠 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말이야 말만 열면 최순실이 시킨 대로 다 했다 그러지만 당신들은 최순실을 이용해가지고 배경으로 돈 벌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최순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보기엔 그런데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거 그냥 놔뒀으면요 고영태 구속돼요. 그런데 그렇게 수사하기 일보 직전에 고영태를 이제 잡아넣기 일보 직전에 국회에서 특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검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놓고 특검은 고영태를 부르지도 않고 수사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걸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 다 알면은 이거 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제가 우리 송의원 지난해 1월 23일 고영태 씨의 측근인 유상영 전 WK 부장과 김수현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과중한 업무중이지 나는. 고 회장님 민원 처리하러가 아니라 공사무소 다니고 검사장을 찾으러 다니고 있으면 검사장. 검사장이야? 검사장 그분. 대화 속 고 회장은 고영태 씨로 바로 다음 날 이어진 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단축 카톡에 자꾸 불편한 얘기 하시는 거죠? 불편한 얘기를 해야 돼 거기든. 왜냐 그래야 고영태 우리 회장이 그 방에서 나가지. 검찰 인사에 개입한 뒤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사를 지금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가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하는 거야. 무조건 스포츠계를 이번 정권 끝나게 한번 대대적인 수사를 다 해라. 다시 말해 검찰에 대대적인 수사를 주문하고 무혐의를 받아내 추가 수사를 피하자는 심산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김종 라인을 다 자르고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면은 한번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 있는 회사에서 뭐가 문제냐. 700억을 꼭 한번 빼먹고 내년에 내가 판짠 걸로 수사 한번 해서 마무리하면은 이 판도 우리 오래 간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우리가 더 전략적인 거 알았어? 우리는 권력이 있어. 그 권력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검찰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 2,300여 개 중 29개를 녹취록으로 작성해 수사기록에 첨부했지만 검찰 수사기획 관련 내용은 수사기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녹음 파일에서는 고 씨가 검찰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영태 형이 가시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중국 VIP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는 관광 그거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정리해서 주면 관광 쪽에서 직접 하라 그러지 왜 그 부장검사 난리는 뭐 능력자. 유상영 전 WK 부장은 이 대화가 있기 사흘 전 고영태 씨의 민원으로 검사장을 찾고 있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최순실 재판에서 고영태 씨는 최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 씨는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 씨의 측근인 김수현 씨의 녹음 파일입니다. 고 씨는 김 씨에게 인사 발표나면 내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 줄줄이 만나자. 세관장도 만나고 그럼 당신은 뭔가 내놔야지 하고 요구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머리 좀 써봐. 주변에 관세 문제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막 톤으로 쓰는 것들 연구해보라고 주문합니다. 검찰은 고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취임한 사람들로부터 사업적인 도움을 요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씨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고 씨와 함께 헌재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유상영 WK 부장도 최순실 씨를 이용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류 씨는 김수현 씨에게 못할 게 뭐가 있나 문고리도 잡고 있지 문고리 있는 사람이 돈도 있지라고 말합니다. 고 씨는 유상영 씨가 말한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최순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영태 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는 생각을 밝힌 대화에서는 김수현 씨가 500억이니까 형 괜찮다니까요. 계산 맞추면 이라고 말했고 고 씨는 재단 이사장도 맡아야 되고라고 응수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최 씨가 재단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고영태 씨와 접촉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7월 4일 고영태 씨 측근인 유상영, 김수현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소정이 지는 해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제가 박근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최순실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의 첫 보도가 나가기 전 이들은 이미 언론 기사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직도 친박의 세력이 남아있는데 다음 정권 누가 될 것 같아요? 친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완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국정관이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음은 그 사람들한테 자리 받는 게 낫다. 훨씬 낫죠. 최순실 게이트 보도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도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박이 뭐가 빠지고 힘 빠지고라는 기사는 형도 많이 보셨잖아요. 민간인이 해가지고 뭐 문체부도 모두 그렇고 정황상해가지고 드러난다고 하면 국정감사를 하든 뭐 청문회를 하든 뭐든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순실을 부르든 뭐든 할 거고, 그러면 친박에 있던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와야 된다고 보고. 이후 보도 방향과 관련해 자신들의 행동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냥 꼬리 끊고 나가. 그 다음 단계 형태. 꼬리 끊고 나가. 결론은 최 소장 국정 개입. 언론 보도를 통해 이들은 재단 장악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하는 거는 우리 뭐 다 이름을 돌려놓고 나중에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장이 와가지고 뭐 못하지 않냐. 그치.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이 얘기고, 솔직히 재단도 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장악을 해라. 대화를 나눈 시점에 유상영 씨는 자신들만의 비밀 회사 예상의 대표를 유지한 채 WK 부장으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월 30일 고영태 씨의 측근 김수현 씨와 최모 씨, 이모 씨에 대합니다. 36억 원짜리 문체부 연구용역과제 선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유혹이야. 선생님 저거? 한 방에 해결하고 여자 또 만들어서 딴 사람을 또 할 수 있는 거야. 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말도 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틀리니까 그건 내가 관광국장으로 쇼 볼 수 있어. 검찰 조사에서 고영태 씨는 이들의 대화에 대해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 뭔가를 해보려 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최모 씨 또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구 씨 측근들의 대화에서는 이들이 고영태 씨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해? 벌구라고? 벌구 뭔지 알지 너? 벌구 몰라? 형 저희 세대잖아요. 뭐야? 벌리면 구라. 고벌구 아니야. 안 되는 게 없어. 해맑아. 최모 씨는 이와 관련해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을 평소 자랑했다며 이모 씨와 자신은 최순실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설립된 스포츠 마케팅 회사 예상이 있던 곳입니다. WK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고영태 씨와 측근들이 비밀리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요즘에 유상영이라고 영태가 같이 일하는 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하고 지금 사무실 딴 데 냈어요. 관련돼 있는 거야? 아니면? 관련돼 있는 거죠. 영태 형이 다 봐주는 건데요, 뭐. WK와는 별도로 자신들만의 회사인 예상을 통해 K스포츠재단에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 한 겁니다.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과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쓰는 데 있어서 그 돈을 내보내는 게 걸로는 단순히 우리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 돈을 갖다 TBK나 예상으로 내려서 그렇죠. 여기서 맞는 걸 쓰게끔 만들어서 그 대신에 그 안에서 수익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고영태 씨와 김수현 씨의 통화에서는 구체적인 수익 방안도 논의됩니다. 혹시 큰 그림이 안 그려진다. 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지. 내게 아닌데 이거. 형 조금만 버티시면 지금 이제 예상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형하고 우리끼리 쉐어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예상을 통해 단순히 수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재단을 장악하려는 계획도 세웁니다. 형이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넣어놓고 학교나 이거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그거는 소장이 없어져도 그건 저희 거가 된다고. 근데 자칫하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그냥 예상으로만 갈 때. 지난 재판에서 최순실 씨는 예상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4월 7일 고영태 씨와 그의 측근인 최모 씨 등이 나눈 대화입니다. 고 씨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뜻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할 때는 이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고 씨가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가 멀어졌다는 식으로 말하자 최모 씨는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큰 문제가 터졌잖아.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손을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안 되고 끝까지 연락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해 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도 좋다는 이야기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고 씨는 경쟁 관계인 차은택 씨를 제거할 비위 자료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요구하고 최모 씨는 대신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상암동을 어떻게 날려야 되는 제 그거를 나한테 핵심을 줘야 돼. 알았어. 내가 만들어볼게. 그 대신 형이 날 보여줘야 돼. 고 씨는 또 최 씨가 믿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서장이 믿는 사람이 VIP하고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아니고 진짜 알았어. 홍을 매주 쏜다 이거 진짜. 고 씨와 측근들은 자신들이 최순실 씨를 움직인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영태형이 그 소장을 감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걸 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고 씨의 또 다른 주변 인물인 유상영 부장은 고 씨를 최순실 씨의 왕의 남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전 WK 이사의 측근인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녹음한 통화 녹취 파일 2,300여 개와 녹취록 29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 씨와 측근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입니다. 내가 저기 제대로 부사무총장 그걸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거기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이들의 대화에는 첫 언론 보도 직전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이거 월요일부터 기사가 이제 계속 나올 거야. 그렇게 알고 네 계정하고 어쨌든 그 메일 다 주고받고 뭐하고 너도 연관됐다고 생각되는 뭐 있지. 그거는 너도 다 없애. 대통령 측은 고 씨와 측근들의 모의로 탄핵 심판 사건이 촉발됐다며 재판부가 해당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탄핵 사유의 본질과 관련이 없고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인 모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6일 녹음 당사자인 김수현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출석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오늘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선 최 씨 변호인이 고영태 씨 녹음 파일을 달라고 요구했고 고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통화 내용 대부분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관련성이 있는 29개는 이미 녹취록으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13차 변론을 열고 추가로 증거 신청이 들어올 경우 채택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회 측이 내일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 측의 의사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